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이제 그 추첨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토트넘 입장에서 난 너무 좋은 결과인 것 같거든요. 아, 좋은 결과죠. 뭐 1포트에서 사실은 네. 아주 강팀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보통 프랑크푸르트 만났다는 것부터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아주 행운이고. 프랑크푸르트가 요즘 좀 안 좋잖아요. 저기 바이에른 뮌헨한테 네. 또 크게 지고. 그렇죠. 예. 아, 시험해보고 싶게 만드네. 아, 시험해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참아. 뭐 테스트를 해. 지금 많은 분들 지켜보는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코스티치, 지난 시즌에 이 프랑크푸르트를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죠. 이적했잖아요. 코스티치가 유벤투스로 이적했고 네. 수비 라인의 힌터에거 이 그거 선수가 은퇴하지 않았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은디카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은디카를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수비 라인에 프랑크푸르트에. 근데 은디카는 핵심이 아니었고 사실은 힌터에거가 핵심입니다. 수비 라인에서. 은디카는 사실 떠오르는 유망주 중 한 명이에요. 이 선수가 뭐 어디 뭐 안 좋은 집회 같은 거 그 참가했다가 네오나치 집회 하면서 나치 거기 집회를? 이제 네오나치 모임에 참여하면서 네네. 비판을 많이 받고 92년생인데 92년생이라 나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받아주는 구단이 또 없고 하니까 왜 그랬어? 은퇴를 한 거죠. 네네. 아무튼 그래서 프랑크푸르트는 순식간에 수비 라인에서의 에이스, 네. 공격 라인의 에이스를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두 선수 다. 네네. 그런데 그 두 선수를 대체할 만한 확실한 대체 자원이 딱히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지금 전반기에 그 시즌 초반에 많이 흔들리고 있고 스포르팅도 마찬가지입니다. 3포트에서 스포르팅 만났죠? 네네. 스포르팅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익숙하게 최근에 봤던 선수가 있어요. 울버햄튼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풀럼의 팔리냐. 네네. 팔리냐가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이 스포르팅 리스본이 3-4-3을 쓰는데 네. 3-4-3의 그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마테우스 누네스와 팔리냐였습니다. 근데 중앙 미드필더의 핵심 자원 두 명이 네. 이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포르팅도 지금 좋지 않고? 시즌 초반에 별로 안 좋아요. 실제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지금 스포르팅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조에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뭐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토트넘하고 마르세유 정도가 네. 좀 1,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면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또 준우승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적 시장에서 보강을 또 어느 정도 잘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르세유는 일단은 그 산파울리 감독 체제에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산파울리 감독이 마르세유를 매우 공격적이고 아주 좋은 팀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네. 근데 그 아까 이적이 잘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감독 나가고 나서 이적 잘된 거 산파울리 아니에요? 감독이 네. 이적 시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나갔어요. 왜 이렇게 영입을 안 해주냐. 보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네. 안 해주냐. 그리고 산파울리 감독이 좀 그 보드진하고 마찰이 좀 있는 감독이긴 해요. 좀 강한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보드진하고 싸우고 나갔고, 근데 그 이후부터 영입이 좀 잘 됐어요. 루이스 수아레스도 영입을 하고, 산체스도 갔잖아요. 산체스도 가고, 네네. 영입을 좀 잘 되면서 그리고 감독도 잘 데려왔어요. 그 베로나를 지난 시즌 9위로 이끌었다. 투도르라는 감독이 있거든요. 네네. 이 감독도 앞선에서 그 산파울리 감독하면 칠레를 이끌었다. 엄청나게 앞선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네. 그런 전략이에요. 근데 투도르 감독도 비슷합니다. 음. 전방에서의 강력한 압박, 공격적인 플레이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고 네. 그러한 플레이를 잘 베로나에서 구현하면서 이제 평가가 좋았던 감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마르세유가 시즌 초반에 괜찮아요. 네네. 네, 그래서 1, 2, 3, 4포트 토트넘이 이제 배정받은 팀들을 보면 프랑크푸르트와 스포르팅은 이번 지난 이 여름 이적 시장에 조금 핵심 선수들의 이적이 많았고 네네. 반면에 마르세유는 그래도 보강이 되면서 감독은 나갔지만 좋은 감독을 또 데려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토트넘과 마르세유 이 두 팀이 가장 강력한 16강 진출 후보죠.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만 보면 이제 포트를 따졌을 때 뭐 스포르팅이나 이런 건 잘 만났는데 마르세유 만난 거는 조금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영향보다 1포트에서 그렇죠. 강팀을 안 만난 게 뭐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런 팀 안 만난 게 더 네. 좋은 거죠.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 만났는데 4포트에서 마르세유까지 만났다? 이러면 토트넘이 16강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스포르팅 그리고 마르세유 이렇게 만난 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괜찮은 조편성이다. 네네. 근데 문제는 콘테 감독. 콘테의 챔스 기록이 너무 어떻게 보면 처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무난한 조편성인데 콘테 감독 때문에 콘테 감독의 지는 챔스 기록 때문에 이번 챔스도 약간 불안하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콘테 감독도 사실 이번 시즌에 예. 자신의 그 챔피언스 리그가 약하다는 그 평가를 뒤집어야 하는 그 본인도 엄청 깨고 시험 싶겠지. 무대예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콘테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분명히 약했습니다. 네. 약하기도 했고 어이없이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네. 유벤투스 그리고 첼시, 인터밀란을 이끌고 이제 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간 건데, 그러니까 약한 팀을 이끌고 나간 게 아니라 그래도 강팀을, 리그에서 우승하고 막 이런 팀을 이끌고 나갔는데 좋은 결과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뭐 2012, 2013 시즌을 보면 네네. 그 전 시즌은 챔스를 안 나갔고요. 음. 그 시즌을 보면 챔스 성적이 8강이에요. 네. 이게 8강에서 떨어진 거 요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때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고 그렇지.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8강에 떨어진 건 괜찮은데 저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근데 저 때도 비판 많이 받았어요. 네네. 왜냐? 0대2, 0대2. 두 번 득점, 무득점으로 2연패를 당하면서 이제 많은 비판도 받았었고요. 네네. 근데 그 다음 시즌으로 갔을 때가 문제죠. 그 다음 시즌의 조편성이 레알 마드리드, 갈라사타라이, 코펜하겐, 네네. 유벤투스 이렇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와 그렇죠. 유벤투스가 1, 2위로 올라갈 거다. 여기는 2강 이야기다. 네네네. 갈라스타라이와 코펜하겐은 아무래도 좀 전력이 떨어지다 음. 보니까 분명히 이 팀들은 좀 이 유로파 리그를 노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3위를 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레알하고 갈라타사라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네. 1무 1패, 갈라사타라이와의 경기에서도 1무 1패. 갈라타사라이.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그 다음에 코펜하겐과 경기할 때는 1승 1무. 네네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1승 3무 2패예요. 그러니까 코펜하겐과 갈라타사라이 두 팀하고 상대를 했는데도 승리를 못 가져온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게 더 문제는 뭐였냐면 마지막에 네. 진짜 마지막 6라운드에 갈라타사라이와 그 경기에서 이겼으면 올라가는. 유벤투스가 올라가는 근데 거였는데. 그때 갈라타사라이에게 패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충격적인 경기였고 그때 패배하고 유로파리그를 갔는데 유로파리그에서도 전력이 좋으니까 4강까지는 갔어요. 네네. 근데 4강에서 벤피카에게 1무 1패로 탈락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유벤투스의 많은 팬분들이 욕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비판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때 유로파리그에서 벤피카에게 이때도 좀 무기력하게 탈락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즌에는 좋은 조편성이 됐는데도 그렇습니다. 3위 유로파리그에서도 4강에서 탈락.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거죠. 이때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첼시를 이끌고 2017-2018 시즌엔 로마, 첼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네네. 가라바흐와 조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별 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첼시가 1위로 올라갈 것으로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로마에게 밀려서 2위로 떨어졌죠. 네. 특히나 로마한테 1무 1패를 했는데 패배를 했던 게 0대 3패였어요. 크게 패했죠. 네네. 대패했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2위로 16강 진출했는데 네네. 16강에서는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만났으니까 좀 명예로운 죽음이었죠. 경기력도 그때 사실은 그 첼시가 부상도 좀 그때 있었고 경기력도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었어서 네네. 바르셀로나가 좀 많이 이길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떨어졌으니까 그땐 그래도 조금 네. 그래 바르셀로나니까 그래 상대가 그리고 바르셀로나니까 로마도 질 수 있다. 로마도 이제 나중에 보면요 저때 잘했잖아 로마가. 기적을 썼죠. 예. 바르셀로나와 그 8강전에서 만나서 바르셀로나를 꺾었죠. 네네네네. 기적적으로 꺾었죠. 마놀라스의 그 결승골이 나오면서 뒤집고 올라갔던 그 시즌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결국에는 그때 콘테 감독이 로마 또 높게 올라갔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졌던 게 바르셀로나고 하니까 이것도 그래도 약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좀 이해가 된다. 탈락을 약간 이해할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에 인터밀란을 맡았을 때는 이거는 정말 심각해요. 저 때가 이제 도르트문트하고 바르셀로나 있었던 주 아닙니까? 네, 바르셀로나와 도르트문트 그리고 슬라비아 프라하 이렇게 세 팀과의 조가 됐었던 시즌인데 네네. 사실 그냥 도르트문트와의 2위권 경쟁 이렇게 사실은 좀 봐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바르셀로나는 뭐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셀로나도 잡을 법하다 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3위로 탈락을 했어요. 그리고 프라하한테 1승 1무 바르셀로나한테는 2패 네네. 그리고 도르트문트한테서는 1승 1패 아하.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인터밀란도 인터밀란도 확실하게 콘테 감독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줄 때였고 네. 근데 너무 허무하게 이제 3위로 탈락했는데
유로파리그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승전에서 세비야한테 패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대항전에서 트로피를 그때도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도 콘테 감독의 첫 시즌이니까 수비 라인이 그때 어떻게 됐냐면 고딘이 선발로 뛰었어요. 네. 고딘, 데브라이 이런 선수들이 아마 3백을 구성했을 거예요. 미란다 이렇게. 네. 그래서 3백에 뭐 고딘하고 미란다 다 괜찮은 선수들이지만 좀 나이도 있고 좀 떨어지는 그 흐름에 있던 선수들이고 하니까 그래도 좀 보강이 더 필요했구나. 근데 그 다음 시즌은 저 4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난 이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 저 때는 이제 역대 그런 조도 괜찮아요. 네네. 레알 마드리드, 메넨글라드바흐, 샤흐타르, 인터밀란인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를 제외하면 2위. 인터밀란보다 그렇죠. 전력이 강한 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알과 1위 싸움을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리고 이때 레알 마드리드도 경기력이 그렇게 네.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4윈 충격이야. 이때는 그래도 메넨글라드바흐가 이때 그래도 잘하는 팀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메넨글라드바흐가 발목을 잡는 정도 하겠지. 고춧가루 뿌릴 수 있다. 샤흐타르도 원래 고춧가루를 많이 뿌리는 팀이니까 네네. 샤흐타르에게 뭐 한 번쯤 뭐 레알 마드리드나 인터밀란이 잡힐 수가 있겠지. 에이, 그래도. 그랬는데 그래도 메넨글라드바흐랑은 1승 1무 네네. 했고 레알 마드리드하고 할 때는 2연패. 두 번 다 그리고 지고. 샤흐타르가 문제예요. 네. 샤흐타르에게 2번 다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무승부가 진짜 마지막에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 이기기만 했어도 그때 그 아까 갈라타사라이한테 이기기만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갈라타사라이한테 네.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샤흐타르한테 이기면 올라가는 거였어요. 거였는데. 근데 그 관문을 못 넘어서 결국에는 3위도 아니고 4위. 그냥 아예 유럽 대항전 탈락이었죠. 근데 꼴찌, 물론 꼴찌. 이제 이게 이 시즌에 인터밀란이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우승. 그래서 이제 리그 우승을 기록하면서 콘테 감독이 역시 콘테 감독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긴 했지만 청순에서 꼴찌를 조별해서. 동시에 아니 이 우승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가지고 네네.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음. 라는 비판을 받기엔 충분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리그 우승을 했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유럽 대항전은 빨리 떨어졌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힘을 리그에 당연히 리그에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막판에 이제 인터밀란이 저 조별 예선 때까지 경기력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리그에서도. 그랬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콘테 감독이 뭐 체력 훈련도 많이 시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조별리그 탈락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제 경쟁 팀들 또 뭐 유럽 대항전 나가고 막 이러는데 네. 이제 인터밀란은 세리아에서 가장 좋은 스쿼드를 가진 팀인데도 유럽 대항전에서 가장 빨리 탈락했다. 네네. 이게 가장 주요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테가 뭐 리그에서는 뭐 명장이고 팀을 잘 이끌지만 이런 어떤 토너먼트 대회라든지 챔스에서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토트넘이 꿀조. 그렇지만 콘테 감독 이력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에도 좀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또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조가 서로 나쁘지 않다 생각할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 서로가. 왜냐면 잘 걸렸다. 이포트에서 토트넘 만난 그렇죠. 것도 다른 팀들에게 행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말하면 이포트에서 바르셀로나 만났어 봐요. 그것보다 토트넘 만난 게 훨씬 그렇죠. 낫잖아요. 서로가 서로가 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서로 1포트에서 프랑크푸르트 만나서 다행이다. 네네. 2포트에서 토트넘 만나서 다행이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꿀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 팀들 중에서는 객관적으로는 토트넘이 낫지. 가장 전력이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그래도 이 조에서는 16강 정도는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꿀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 객관적인 전력 더불어서 지금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스포르팅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그렇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죽음의 조도 나왔잖아. 바르셀로나랑 그렇죠. 뭐 바이에른 미넨이라든지 또 인터밀란 이런 조도 나온 거에 비하면 이 지금 D조에서는 각자가 와 꿀인데 토트넘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편성이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지. 이런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확실한 약팀이 그렇죠. 한 팀, 두 팀 정도 있으면 이런 게 오히려 죽음의 줄 수도 있지. 그럼 더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콘테 감독이 많이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밀란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메넨글라드바흐와 샤흐타르인데 레알을 제외하고 잡아줘야 되는 팀이잖아. 2강 이야기였는데 이 2강에서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지금 토트넘조는 토트넘이 전력이 가장 좋지만 그렇다고 확 정말 차이가 막 엄청나게 그렇죠. 날 정도로 좋진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도
오히려 이렇게 좀 쟁쟁한 팀들과 같은 조가 된 게 이게 오히려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될 수 뭐 있어요. 토트넘의 객관적인 실력이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들이 굉장히 서로 얽히면서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콘테 감독이 이 챔피언스 리그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중 하나가 플랜 A가 안 통했을 때 비가 없다. 임기응변에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그리고 보수적으로 고수하려는 것 같아. 너무 밸런스를 지키려고 한다. 이게 좀 가끔씩 이렇게 지고 있으면 모험을 통해서 한 골 먹혀 지고 있으면 두 골 넣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만약 그 지난 시즌만 해도 네. 득점이 필요했는데 그때 브라이튼과의 경기였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였나 그 경기였는데 공격수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산체스를 투입했어요. 네네. 그래서 왼쪽 윙백으로 뛰는 선수를 산체스로 바꾸고 3백의 왼쪽에 있었던 벤 데이비스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 득점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밸런스, 우리는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네네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이렇게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것이 리그에서는 승점 0점이 될 걸 1점으로 만들고 1점이 될 걸 3점으로 만들고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이제 그게 그 콘테 감독이 최근에 잘하고 있는 꾸역승 이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모험을 걸 때 한 번씩 걸어줘야 되고 이 경기가 끝나면 뒤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승점 1점을 따는 게 아니라 3점을 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콘테 감독이 좀 보여주는데 실패를 했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아무래도 스쿼드가 조금 여러 선수가 있다 보니까 한번 그런 것도 좀 이제 도전하지 않을까. 리그에서 첼시전에서도 그렇게 맞대응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는 콘테 감독이 확실히 자기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네네. 좀 과감한 전술도 하나 지금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게 좀 기대할 만한 점이죠. 이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즌의 경기들을 봐도 특히나 첼시전을 보면 네. 히샬리송, 케인, 손흥민, 클루셉스키 그렇죠. 네 명의 명이. 공격수를 그냥 네. 다 넣고 4-2-2-2 전형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격적인 전형을 첼시를 상대로도 해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콘테 감독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과거에 조금 보수적인 경기 운영보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또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뭐 리그에서 몇 경기 안 치렀지만 조금 나온 것 같거든요. 네. A가 안 먹혔을 때 약간 선회하는 그런. 그리고 지난 시즌도 이런 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네네. 그때 지난 시즌에 기억나는 게 뉴캐슬전이었을 건데 그때 토트넘이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공격수를 안 빼고 수비수 한 명을 빼서 손흥민, 베르바인, 케인 그리고 쿨루셉스키 네네. 이렇게 공격수 4명을 그냥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 때 어떤 이제 평가가 있었냐면 콘테 감독이 공격적인 전형을 이때 실험을 해보는구나. 근데 그게 첼시전에 물론 지난 시즌이고 이번 시즌에 했던 경기지만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그런 이제 공격적인 전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이번에 바로 첼시전에 나오기도 했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아무튼 콘테의 지난 또 챔스 기록은 좋지 않았는데 본인도 이제 만회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 달라붙는 꼬리표도 있으니까 한번 이 토트넘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